나는 김옥순, 70대 할머니다.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늘 뛰어다니기 바빴던 때가 생각난다. 1940년대 한국은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전쟁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애썼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나를 비롯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셨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했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함께 부업으로 양말을 짜셨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형제들과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놀던 기억이 생생하다. 국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공부가 무척 재미있었다. 특히 산수와 국어를 좋아했다. 선생님께 칭찬받는 날이면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집안 형편상 오래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많이 슬펐다. 결국 나는 중학교를 포기하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장터에 갔다. 그곳에서 남편이 될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다. 그의 이름은 박민수였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무척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청년이었다. 우리는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는 나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민수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우리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장날마다 우리 마을에 오곤 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그를 존경했다. 몇 년이 지나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양가 부모님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우리 둘의 사랑만큼은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빛났다. 나는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수와 결혼한 후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만 소중했다. 민수는 근처 철공소에서 일했다.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철공소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집에서 뜨개질을 하며 목도리와 장갑을 만들었다. 시장에 나가서 내가 만든 것들을 팔았고 그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다. 우리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지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들이 태어났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세상의 모든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두 아들은 우리의 기쁨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다. 비록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아들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맛있는 반찬을 준비했다. 남들이 우리 아이들을 거지라고 놀리지 않도록 나는 언제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나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놓고
아들들을 깨웠다. 오늘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학교로 보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나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손을 놀렸다. 남편은 철공소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오늘도 고생했어, 당신. 이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으면 그도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하루의 피로를 잊곤 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다. 두 아들은 우리의 희망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시절은 참으로 힘들었지만 나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이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는 치매로 인해 기억이 흐릿해지기도 하지만 그때의 기억만큼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힘들게 키운 두 아들이 의대에 진학하고 결국 두 아들 모두 의사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다. 남편과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룬 성과에 자랑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이제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 모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 첫째 아들은 선생님인 여자를, 둘째 아들은 동료, 의사인 여자를 데려왔다. 우리는 두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설레었다. 하지만 상견례 날, 우리는 사돈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 상견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남편과 나는 정성껏 준비한 옷을 입고 나섰다. 첫째 며느리의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셨다. 우리와 비슷한 형편에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문제는 둘째 며느리의 부모님이었다. 상견례가 시작되고 첫 인사는 어색했지만 무난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의 어머니 김 사모님이 입을 열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어머, 두 분은 무슨 일 하시나요? 김 사모님이 묻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 남편은 철공소에서 일하셨고, 저는 뜨개질을 해서 시장에 물건을 팔았어요. 김 사모님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비웃음이 스쳤다. 아, 그렇군요. 참, 요즘은 그런 일 하기가 쉽지 않죠? 나는 민망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요즘은 손이 많이 가요. 그때 김 사모님의 남편이 끼어들었다. 우리 애들은 다들 명문대를 나왔는데 그쪽은 학교는 잘 다녔나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저희 아들들은 모두 의대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키웠죠. 김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은 누구나 의대 갈 수 있죠. 중요한 건 배경과 가정 환경인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했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김 사모님 내외는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이어갔다. 어머, 두 분은 영어는 하시나요?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영어는 필수죠. 김 사모님이 물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희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김 사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참, 요즘 시대의 영어는 필수인데 우리 딸이 두 분과 의사소통이 잘 될지 걱정이네요. 남편이 참다 못해 말했다. 저희는 아들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김 사모님은 눈을 굴리며 말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맞아야 하니까요.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과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음속에 쌓인 상처가 컸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견뎌야 했다. 당신,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남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잘 되었으니 그걸로 충분해. 우리 서로 힘내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힘을 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두 아들을 의사로 키우고 각기 결혼시킨 후 남편과 나는 허름한 집에서 조용히 지내게 되었다. 비록 두 아들이 의사였지만 용돈을 주는 일은 없었다. 이웃들이 두 자식 모두 의사까지 키웠으면 한 달에 500 정도는 용돈으로 받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저 웃고 말았다. 두 아들은 나와 남편을 챙기지 않았다. 그래도 아들들이 의사니 자랑스럽지 않아요?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요, 자랑스럽죠.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움이 밀려왔다. 나와 남편은 그저 우리 아들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속상한 일을 매일 대화로 풀어냈다. 우리는 매일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응답이 없는 날이 더 많았다. 간혹 문자를 보내면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차가운 답장이 돌아왔다. 그런 날에는 더더욱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과 나는 여전히 서운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들들이 우리를 잊지 않기를 바랐고 언젠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곁을 지키며 아들들을 생각하며 지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다. 우리 두 아들은 의사로 잘 자라주었지만 아쉬움과 서운함은 날마다 쌓여갔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왔다. 엄마, 아빠 저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혹시 돈 좀 가지고 있는 거 없으세요? 남편과 나는 눈을 마주쳤다. 잠시 고민하던 끝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비해 볼게.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시골 땅이 떠올랐다. 그 땅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땅값이 수십 배나 뛰어올랐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당장 돈이 급하지 않아 그대로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들을 위해 그 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부동산에 연락을 했다. 그 땅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직원은 며칠 뒤에 전화로 답을 줬다. 현재 시세로 매각하시면 8억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과 나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에 놀랐다. 일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이었다. 우리는 그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8억 원을 손에 쥐게 되었다. 첫째 아들을 다시 불러 집으로 데려왔다. 아들아, 이 돈으로 병원을 잘 개원해라. 첫째 아들은 봉투를 받아들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했다. 의사로서 성장한 아들에게 아직도 부모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나와 남편은 그저 행복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둘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아빠, 저도 개인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과 나는 첫째에게 해줬던 것을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다. 둘째만 안 해줄 수는 없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남편이 물려받은 2층 주택이 전부였다. 나름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시세가 있는 주택이었기에 이 집에서 남편과 노후를 맞이하고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둘째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남편과 이 주택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 생각도 나와 같았다. 여보, 아들 2명이 의사인데 이 집 정리해서 아들에게 도움을 주면 나중에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소? 더 좋은 집, 아니 근처 신축 아파트라도 사줄지 모르는 일이잖소. 굳이 대가를 바라진 않지만 자식이 필요할 땐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부모돌이라 생각하오. 여보, 저도 생각이 같아요. 둘째 아들도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우리가 나서야겠죠. 결국 우리는 둘째 아들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매각을 위해 부동산에 연락을 하고 시세를 알아본 후 매각 절차를 밟았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 아들한테 전해주자고 둘째 아들을 다시 집으로 불렀다. 아들아, 이 돈으로 병원을 잘 개원해라. 둘째 아들은 돈을 받자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말했다. 둘째 아들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니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가슴이 뿌듯했다. 자식이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렇게 우리는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쓸쓸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들들로부터 병원이 잘 돌아간다는 연락이 가끔 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와 둘째 아들 모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남편과 나는 점점 불안해졌고 외로움도 참고 지내고 있었다. 여보, 아들들한테 연락해봤소? 해봤지만 바쁘다고만 하네요. 요즘은 답장도 잘 안 와요. 남편과 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식들로부터의 소식이 점점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불안이 커져갔다. 여보,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한 걸까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까요? 그래도 가끔은 우리를 찾아주길 바랐는데 이젠 그저 아이들이 잘 지내기만을 바래요.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허름한 반지하 방의 창문이 흔들렸고 우리는 그 소리 속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지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위로하며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믿음으로 버텼다. 여보, 힘내.
우리 둘이서라도 잘 지내보소. 그래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비록 외로움과 불안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로 인해 힘을 얻고 있었다. 자식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힘든 노후를 참을 수 있었는데 도저히 참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다. 착한 줄 알았던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마저 우리 부부를 무시했다.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가끔 아들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되면 첫째 며느리는 남편 몸에서 호레비 냄새가 난다며 코를 손으로 막고 역겨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상했지만 말없이 참아야 했다. 남편은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다가 돌아왔는데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날 식사 자리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아들을 열심히 키운 것이 후회되었다. 남편은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나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래도 아들, 부부만 잘 살면 되지.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끓어올랐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라도 꾹 참아야 했다.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서로밖에 없었으니까. 여보, 우리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자. 아들들이 언젠가 우리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야.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나는 힘겹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아들들에게 대한 실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서로에게 기대며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다. 비록 아들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며느리들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다. 아들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지 않기로 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러던 중 남편 나이가 70을 넘어가자 기억을 잘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역시 기억이 흐릿해지는 일이 많아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나 역시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늙어서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병원비가 걱정이었다. 우리는 평생을 아들들을 키우느라 바쳤고 이제는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병원비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큰아들,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첫째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았어. 병원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 보험 가입한 거 없어요? 왜 미리 준비를 안 했어요? 첫째 아들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게. 나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둘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어떻게 됐어? 아들들이 도와준다던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여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깊은 서러움과 절망이 피어올랐다. 그동안 아들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우리 둘만이라도 서로 의지하며 버텨야 했다. 우리 힘내자, 여보. 서로 도와가며 지내자.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기대며 남은 시간을 버텨나가기로 했다. 비록 아들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보살핌이 서러웠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남편과 나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내며 작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갔다. 몇 년 후, 남편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이제는 집에서도 대소변을 실수하는 일이 많아졌고, 나는 남편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나 역시 내 몸 하나도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힘이 들었다.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남편을 돌보고 싶었다. 남편은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나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떨리는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려서 고맙고 미안해. 남편의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남편의 미안한 눈빛과 고마워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살아온 인생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외로이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을 찔렀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남편을 돌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나는 지쳐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작은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남편이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우리 서로 끝까지 버티자. 나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나는 남편을 버릴 수 없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우리가 함께 이겨낸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나눈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끝까지 그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남편이 나를 보며 가끔씩 보여주는 미소, 그리고 그의 따뜻한 손길은 여전히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곁을 지키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나는 남편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남편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될수록 나의 마음은 무너져 갔지만 나는 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힘을 내야 했다. 우리의 사랑과 추억이,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여전히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정 그렇게 힘들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네. 뭘 그만해요? 당신 설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남편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고독사로 문제가 많은데 우리 부부가 이 지경까지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아들 2명 모두 의사요. 며느리도 선생님과 의사인 며느리가 있는데 이런 암울한 노후를 보낼 줄은 전혀 몰랐다. 나는 그제서야 무거운 마음으로 첫째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어렵게 약속을 잡고 근처 식당에서 며느리를 만났다. 어머니,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물었다. 나는 주저하며 말했다. 며느라,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병원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모자라. 혹시 금전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돈은 남편에게 말하고 줘야 해요, 어머니. 나는 속상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말했다. 아들이 주기 싫은 것 같아. 그래서 며느리,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저도 못 드리겠어요, 어머니. 남편이 반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드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았어. 미안하다. 괜한 부탁을 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어떻게 됐어? 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도와줄 수 없대. 우리 그냥 둘이서 어떻게든 버텨보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아니야. 당신 탓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지만 나는 그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비록 우리의 노후는 암울하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과 추억이,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우린 더 이상 탈출구가 없었다.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지인도, 친구도 없는 나이가 되었다. 나와 남편은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두 아들들에게 주기 위한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 편지는 우리 부부의 마지막 소망과 사랑을 담은 것이었다.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선물, 복덩이들아. 너희 덕분에 살아있는 동안 많이 행복했다.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커준 너희들이 너무나 고맙구나. 너희가 어렸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는 철공소에서 힘든 일을 하시고 나는 뜨개질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줄 사랑만큼은 넘쳐났단다. 너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동을 우리는 잊지 못한단다.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고 그 행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단다. 너희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너희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늘 걱정했었다. 그래서 항상 너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고 학용품도 아끼지 않고 사주려고 노력했단다. 그때마다 너희가 웃으며 고마워요, 엄마, 아빠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너희가 점점 자라서 의대에 진학했을 때 우리 부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단다. 너희가 공부하느라 힘들어도 항상 성실히 해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너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단다.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어내고 결국 두 아들이 모두 의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가 되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단다. 아버지와 내가 치매에 걸리면서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고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려워졌단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너희도 바쁘고 힘든 상황이니 우리를 챙기지 못하는 것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우리에게 준 행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낸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탈출구가 없지만 너희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너희를 응원하고 사랑한단다. 너희가 앞으로의 삶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편지를 떠올리며 우리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두 아들아, 너희 덕분에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너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잊지 말아다오. 사랑을 담아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 우리의 사랑과 감사함이 두 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마지막까지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결국 편지를 쓰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장례식에는 그나마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찾아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그런데 나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호흡이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숨쉬기가 힘들어질 때쯤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엄마야. 큰아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장롱 밑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렴. 너희 아빠와 내가 쓴 마지막 편지가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두 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그들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다, 얘들아. 두 아들은 내가 지시한 대로 장롱 속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서 남편과 내가 쓴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두 아들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편지를 읽으며 통곡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작은 아들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비록 남편과 내가 바랐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괜찮다, 얘들아. 너희가 우리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이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두 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 자주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를 돌봐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지내자.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그 후로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다. 아이들이 반성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준 덕분에 마지막 순간은 외롭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우리의 사랑과 추억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끝에서나마 두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니 너무 행복하다. 며느리들도 이제는 나에게 잘해주고 우리 가족은 다시 화목해졌다. 나는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여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내리사랑입니다. 우리 부부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음을 느낍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돌봐주는 것을 보니 그동안의 고통과 서러움이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것은 슬프지만 그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평안히 갔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비록 늦게나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실망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과 가족입니다. 자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자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우리처럼 자신들의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겠지요. 이제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부모로서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자식들을 위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자식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